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저널리즘 전문가죠. 정준희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준희입니다.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의 고정 패널 최욱 씨입니다. 네, 국민의 회초리 최욱입니다. 그리고 송수진 기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송수진입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김원경 사무처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원경입니다. 네, 우리 또 KBS 기자시죠? 네. 네. 이번에 그 강원도에 너무나도 큰 산불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재난 주간 방송사인 KBS가 특보 체제로 전환하지 않고 정규 방송을 내보내고 지금 말들이 엄청 많거든요. 오늘 어떻게 회초리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 그 고성 산불에 대한 대응 관련해서 저희 쪽으로 이제 비판 의견들이 쇄도를 했어요. 시청자 상담실을 통해서도 뭐 100건 넘는 의견이 접수가 됐고요. 그래서 당시 어떤 상황들이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내부 취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가감없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아무튼 여기 그 KBS 직원 두 분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만큼은 좀 반성하는 모드로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끝까지 지켜볼 겁니다. 네. 어떻게 준비됐습니까? 쓴소리가 많이 네.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각오하고 네, 듣고 또 잘 반영해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눈물 쏙 뽑아내겠습니다, 제가. 네,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는 KBS 1TV, 마이케이, 푹,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난 4일 강원 지역에서 큰 산불이 났습니다. 저녁 7시 17분 무렵이었는데요. 강원도 고성의 한 도로변에서 난 불이 강풍을 타고 삽시간에 인근 야산과 속초 시내로 번졌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은 주택 400여 채와 임야 1,757헥타르를 집어삼켰죠.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이번 산불로 재난방송 보도의 민낯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KBS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정보 제공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강원 산불 보도 무엇이 문제였는지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수진 기자, 먼저 KBS가 그 정규 방송을 끊고 특보로 전환할 시점이 많이 늦었다 이런 비판이었죠. 그 특보라는 것은 보통 정규로 이제 편성된 방송을 중단하고 특별히 이제 방송되는 보도 프로그램을 말을 하는데요. 우선 재난주간 방송사인 KBS를 보면 첫 특보가 밤 10시 53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어지지가 않았고요. 8분 정도만 방송이 되다가 11시 5분에 저희가 오늘 밤 김제동이라는 프로를 방송을 하거든요. 시작되기 전에 특보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20분 정도 오늘 밤 김제동 방송이 되다가 11시 25분쯤에 저희가 방송을 끊고 본격적인 특보 체제로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성 산불이 난 게 7시 17분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첫 특보가 시작되기까지 이제 4시간 정도가 걸린 셈입니다. MBC의 경우에는 드라마가 진행 중이었는데 드라마가 끝난 이후인 밤 11시 7분에 본격적인 특보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SBS의 경우에는 11시 52분부터 그 특보를 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예능 프로가 방송되고 있었는데요. 6분 정도 특보를 이어가다가 또 중단하고 다시 예능 프로그램으로 돌아간 다음에 본격적인 특보는 그 다음 날인 5일 새벽 12시 46분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때부터 산불 소식을 집중적으로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본격적인 특보가 시작된 시점을 기준으로 본다면 MBC, 그 다음이 KBS, 그 다음이 SBS의 순서로 특보가 진행이 됐고요. 모두 다 밤 11시가 지나서야 특보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지상파끼리의 어떤 비교가 좀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당시에 소방당국이 그 이미 밤 9시 44분에 화재 대응 수준을 3단계로 격상을 시켰었고 또 밤 10시가 됐을 때는 산림청까지 나서서 이제 화재 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올리거든요. 그 기준을 놓고 비교를 해본다면 산림청이 심각 단계로 격상시키고 나서 1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지상파들이 본격적인 특보 체제에 돌입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보도 전문 채널들과도 비교가 좀 되는 지점이 있는데 YTN의 경우에는 그 10시에 시작을 했고요. 연합뉴스 TV의 경우에는 11시 44분에 시작을 했습니다. 지상파보다도
1시간 정도 빨랐던 셈입니다. 시청자들이 볼 때는 일단 재난 주간 방송사인 KBS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계속 이 화재 관련된 방송을 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근데 9시 뉴스 이후에 이제 다큐 방송이 나가고 오늘 밤 김장동도 나가니까 이제 비난이 거세게 일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는 굉장히 빠르게 이걸 논평을 냈거든요. 일단은 SNS를 통해서 저녁에 이게 불이 나고 있다는 소식을 이제 접한 거예요. 그런데 막 불이 번져가고 있다, 지금 급박하다라는 글들이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충분히 나오고 있는데 텔레비전을 보면은 너무나 평온하게 방송이 계속 되고 있어서 지상파 3사를 다 봐도 다 그런 상태였고요. 그나마 이제 MBC가 조금 빠르게 특보 체제로 들어가긴 했지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3사 모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좀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유난히 KBS가 좀 더 많이 비판을 받는 건 저는 국민이 KBS에게 갖는 사실 뭐 재난 주간 방송사라든가 국가기관 방송사 이런 말을 떠나서 그냥 KBS예요. KBS가 주는 가치가 있고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KBS가 지금 엄청난 큰 산불이 났는데 한두 명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위험에 처해져 있는데 그냥 너무 일상적인 방송을 그냥 하고 있다는 거, 그거 자체가 굉장히 배신감, 그런 생각을 저는 갖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 오늘 밤 김제동 시작하지 말고 바로 특보에 들어갔어야 된다. 물론 그 이전에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은 최소한 그 화재가 그 경계로 갔을 때 그때는 판단을 빠르게 했어야 된다. 이 부분이 그 편성국에서 너무 판단을 늦게 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최욱 씨는 그때 속보나 특보를 다 보고 계셨는지요? 저는 좀 사실 뒤늦게 알아가지고 밤새 이제 뉴스를 봤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TV를 틀어도 그걸 안 하더라고요. 이제 퇴근하고 와서 봤는데. 그래서 사실 좀 부끄럽게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 KBS에서 오늘 밤 김제동을 튼 데는 누군가 이제 결정권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그 욕 엄청 먹고 있어요, 지금. KBS 차원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지난 5일에 밝혔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을 준비를 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위해서 보도국장하고 얘기를 해봤는데요. KBS가 재난방송 매뉴얼이라는 것이 있는데 재난방송 매뉴얼에 따르면 그 산불이 점점 확산이 되고 확대가 되면 그에 걸맞게 이제 재난방송의 단계도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리고 2단계에서 3단계로 올려서 방송을 해야 하는데 이 상황에 맞게 단계를 올려가면서 이제 방송을 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희 KBS 방송 재난방송 매뉴얼에 따르면 1단계에서는 스크롤이라고 해서 그 화면 하단에 그 띠 형식으로 나가는 자막이 있거든요. 네. 스크롤로 일단 방송을 해야 합니다. 2단계와 3단계로 격상이 되면 스크롤도 방송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정규 방송을 끊고 방송을 하는 특보 형식으로 이제 체제가 전환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스크롤의 경우에는 우리가 9시 뉴스 전에 8시 53분에 1차로 이제 내보냈고요. 그다음에 9시 뉴스 때 관련 기사가 3개가 있었고 그다음에 9시 뉴스가 끝나고 나서도 스크롤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특보도 11시 이전에 그러니까 10시 53분에 첫 특보를 내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매뉴얼에 따르면은 매뉴얼의 대응대로 1단계에서 스크롤에서 그다음 2단계 특보 또 3단계 또 특보 이렇게 방송을 한 셈인 거죠. 그래서 매뉴얼에 따른 대응이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개선을 해야 할 점은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뭐냐면은 이 산불의 경우는 지금 태풍이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재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회재난에 대해서는 이 매뉴얼에 봐도 좀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지진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진 3이다 이러면은 재난방송 1단계다라고 명시가 구체적으로 돼 있고요. 또 지진이 5단계다. 5다, 강도가 5다라고 한다면 재난방송은 3단계로 방송을 한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산불은 그렇지가 않아서 이번 기회에 이 산불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구체적으로 좀 할 것인가에 대한 개선 방안들을 지금 찾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저도 그러니까 TV를 보고 있지는 않았는데
인터넷 그 커뮤니티를 하다가 거기서 이제 이 산불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상당히 그 심각한 수준으로 얘기가 돼서 그게 아마 대략 한 10시쯤이었던 거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제 TV를 틀었는데 KBS는 안 틀고 예, 뉴스 전문 채널을 틀었어요. 그 이유가 이제 저는 당연히 뉴스 전문 채널에서는 일단 뭔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먼저 이제 틀었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KBS를 보니까 상응하는 뉴스가 없다라는 걸 이제 나중에 좀 발견을 한 거죠. 아마 사람들이 이제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게 된 거는 아까 김원경 차장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거는 뭐 재난주간 방송사 이런 거 알고 모르고 그건 나중 구실이고 실제로 KBS가 가지는 대단히 상징적 위치를 보여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거를 상시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뉴스 전문 채널들이 이미 여러 개가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뚜렷한 대비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즉 그렇다면 KBS는 아무리 온라인으로 24시간 뉴스를 방송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메인 채널에서 실제로 필요할 때는 거의 뉴스 전문 채널과 유사한 형태로 굴려야 된다는 인식이 이미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이제 그런 결과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시청자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기대를 있다는 당연히 거죠.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저는 아까 이제 산불이어서 좀 굉장히 혼동스러웠다 이 얘기가 사실 KBS 입장도 그렇지만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비슷한 입장이었거든요. 뭐 사회적 재난이기 때문에 좀 굉장히 애매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왜 이렇게 새로운 경향의 그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이것은 새로 와서 그랬다라는 말을 하는가 되짚어 보면은요. 이건 그냥 상식 수준에서도 지금 급박하네? 그러면 저는 이런 매뉴얼을 꼬박꼬박 2단계, 3단계 이걸 뭐 하려 따르는지 네.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지금 국민이 위급해요. 그럼 빨리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무슨 예능이나 드라마나 시사 프로그램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순간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매뉴얼을 바꾸자는 말을 하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의 그 개념과 시스템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아무튼 이번에 그 비판이 거센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재난 주간 방송사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재난 주간 방송사라는 것이 그 어떤 개념인지 그거 좀 정리해 줄 수 있을까요? 좀 명확하게. 네. 예. 일단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게 재난 방송과 재난 주간 방송사예요. 이건 이제 법상으로 이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상당한 구속력을 지닙니다. 네, 방송법상으로는 재난 방송을 수행하도록 돼 있어요. 재난 시기에. 그리고 이 재난 방송을 수행하도록 돼 있는 방송사들은 KBS뿐만이 아니라 지상파, 그다음에 사실 종편도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PP 채널들도 그 어떤 특정한 정보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케이블 방송이나 위성 방송에서도 어느 정도 대응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재난 방송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지상파나 공영 방송에 더 많은 어떤 책임이 주어지는 건 맞으나 기본적으로 모든 방송들이 공유해야 되는 그런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재난 주간 방송사는 그래서 그 중에 누가 가장 선도적인 책임을 질 것이냐를 이제 차후적으로 이제 규정한 거예요. 이거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라고 하는 데에 의해서 방송법상 한국방송공사로 된, 다시 말하면 KBS에게 재난 주간 방송사를 라는 어떤 지위를 부여하는 건데 이 지위가 부여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사실은 기존엔 당연히 하는 것처럼 돼 있었던 거고요. 근데 그 당연히 하는 것 이상의 뭔가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명확한 법적 규정이 생겨난 거죠. 그럼 왜 생겼을까? 이것도 이제 중요하거든요. 도대체 뭐가 달라지는 걸까? 단지 책임을 주는 건가라는 문제인데 핵심은 제가 볼 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재난주간 방송사는 필요하면 관계에 있는 각 지역자치장에게 또는 지역자치단체장에게 또는 관련 기관에게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제일 큰 거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시행령에 따라서 이 재난 방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다양한 종류의 대비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의무가 들어간 게 이제 또 한 가지의 핵심적인 내용인 거죠. 그런 재난 주간 방송사다라고 하는 건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들으면 이제 모든 재난에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우나 사실 그렇지는 않은데 세세한 부분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매뉴얼에도 나오듯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KBS고 게다가 재난 주간이네 법으로도 돼 있네 그렇다면 이건 뭐야?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조건이었던 거죠. 보도국장을 취재를 했을 때도 그 말을 했었는데 저희가 재난주간 방송사라고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 지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에도 보면 나와요. 재난주간 방송사는 재난 상황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재난 상황과 관련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그 지진이나 태풍 같은 경우에는 기상청하고 저희가 그 업무 협약이 체결이 돼 있어서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들어옵니다.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산불 같은 사회 재난의 경우에는 그런 게 지금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추후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법이라는 게 되게 묘해서요.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들이 가지는 의미를 잘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주체가 누구냐라는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방통 얘기도 해주셨지만 적극적으로 국가기관이 공영방송으로 하여금 그 대비를 하도록 만들고 주기적으로 그거를 감독하도록 하는 의무가 있어요. 예. 근데 동시에 또 어떠냐면 할 수 있다라는 건 주어가 이제 공영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영방송은 자신의 지위와 책무를 바라보고 거기에 걸맞은 시스템을 스스로 정비해서 보여줘야 되는 것도 있는 거죠. 근데 이 두 주체가 사실은 둘 다 방기를 했다라고 전 생각을 해요. 어떤 면에서 보면. 물론 정부가 재난 구조 활동은 대단히 전 잘했다라고 보는데 재난 방송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은 대단히 관료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통위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공영방송도 마찬가지예요. 공영방송에 지금 이제 보도국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생각 외로 관료적으로 답을 하는구나라는 느낌이 되게 들었어요. 이건 전형적인 관료의 답변이거든요. 관료의 답변은 뭐냐? 매뉴얼에 근거해서 했다. 따라서 면책된다예요. 면책을 바라는 겁니다. 면책. 근데 지금은 면책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뭐 개별의 어떤 직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대에 부응하는 게 문제잖아요. 예. 그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라는 측면들이 먼저 나와야 되고 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게 됐는가에 대한 설명은 추후에 붙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태인데 저는 그 부분에서 현재 입장문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국민들의 감정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공영방송이 시민의 토대를 둬야 되는데 그 시민의 감정과 부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근데 이제 아까 방송통신위원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관료적이다라는 말도 사실 민망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관료라면 좀 더 저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원칙에 맞게. 그런데 지금 나온 얘기를 미디어오늘 보도를 보면요. 방송통신위원회와 가기정통부가 재난이 발생하면은 이제 그 재난이 발생하거나 재난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면은 재난 방송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시스템을 다 갖춰놨다 본인들이 그렇게 여태까지 이야기를 했었고요. 저희도 그 시스템이 특히 지진 이후에 최근에 이제 지진이 여러 번 발생하면서 잘 갖춰졌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문자도 잘 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불이 난 다음 날 새벽 1시 10분에 그러니까 한참 사실 대피할 사람들 거의 다 대피한 그런 상황에서 연락을 한 거예요, 방송사에. 그러니까 68개 소관 그 방송사 인물들이 있는 단체 방, 카카오톡 방이었대요. 여기에 연락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내용도 강원도 고성 속초에 대형 산불이 지속됨에 따라 긴급 재난 방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너무 뒤늦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문자도 아니고 카카오톡에 그 단체 대화방에 했다는 것은 사실 저는 그 시간에는요 카톡을 무음으로 처리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방송사 스스로 이런 것이 오기 전에 재난방송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놨다면 당연히 그것은 한 사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이 상황을 인식해서 이렇게 소통해서 빨리 결정해서 연락이 가는 시스템을 만들어놨어야 되죠. 그게 만약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여행 갔거나 그 사람이 자고 있으면 이게 모두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나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관료적이라고 그래서 한 게 일부러 부정적인 의미로 그런 쓰고 거예요? 있어요. 사회과학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쓰는데요. 관료적인 것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책임이 제한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한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만큼만 해야 책임을 안 져요. 근데 예를 들면 상황이 이렇게 벌어진다면 자기 권한 범위를 뛰어넘어가지고 막 의사결정을 해버린다. 정말 진실로 그렇죠. 정의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나중에 책임을 집니다. 그러면 외려. 그러니까 그 결과가 아무리 잘 됐다라고 하더라도 권한을 벗어나는 건 극도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게 관료제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정부기관이 관료적인 특성을 사실 일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거고 저는 더 놀란 거라서 KBS조차도 관료적이다라는 것들, 전형적인 답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권한과 시스템이 딱 요 정도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한 것이다라는 설명 방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그게 좀 안타까운 거죠. 네. KBS 직원이지만 KBS의 그 재난방송 매뉴얼은 제가 그냥 이렇게 예상하기로는 뭐 재난방송 주관사이기 때문에 여러 이제 정부 부처나 여러 이제 대응을 같이 해야 되는 조직이 함께 매뉴얼을 만들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면서요? 네, 매뉴얼 만든 사람들이. KBS 재난방송 매뉴얼은 그 비상방송 지침이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재난방송을 해야 할 때 어떤 그 절차로 해야 하는지
어떻게 조직이 움직여야 하는지를 계략적으로 적어놓은 어떤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내 외부에서 같이 만들었다기보다는 KBS 보도국이 주도적으로 만든 내용입니다. 2015년에 저희가 재난보도 준칙이 공표가 되는데요. 이때 이후에 재난방송 매뉴얼이 그때도 있었지만 이걸 좀 더 집대성을 해서 2017년 6월쯤에 매뉴얼이 공식적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만드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매뉴얼이라는데, 그러니까 매뉴얼은 우리가 흔히 알려진 영화 같은데 보시면 막 미군 같은 데 전쟁 나면은 갑자기 막 꺼내가지고 본단 말이에요. 예. 그게 뭐냐면 일상적으로 훈련은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확히 어떤 스텝을 밟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몰라요. 사태가 일어나야 매뉴얼에 적혀진 걸 보고 확인하면서 사실 진행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신 그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들은 말 그대로 체계를 갖춰서 그 다음에 이른바 이제 과거의 경험들이 계속 누적되어 있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잘 만들어진 매뉴얼은 굉장히 두껍습니다. 처음부터 두껍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맨 처음에는 원칙 정도만 만들다가 점점 경험이 쌓이면서 굉장히 두꺼워지고 그 안에 그 조직의 어떤 역사가 이제 녹아 들어가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매뉴얼을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이제 미국이에요. 근데 미국 같은 데는 EAS라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재난을 관리하는 어떤 얼러트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경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고 그게 통신과 방송 같은 미디어가 그 하위에서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되는가가 이제 그 밑에 단계로 이제 계속 파생이 되는 방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비교적 상당히 좀 자세하게 좀 돼 있고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구성됐다기보다 우리는 약간 뚝뚝뚝뚝 떨어져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국가의 재난 체계와 그다음에 스스로 만드는 체계가 실제로는 연동이 아주 안 되는 잘 거잖아요. 연결돼서 굴러가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잘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산불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걸 어떻게 재난 방송화해야 되는가도 명확하지 않았고 기준 자체가 그 국가의 기준 자체가 그다음에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것 안에서도 사실 굉장히 불투명하게 처리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매뉴얼을 지켰다라는 말로는 뭔가 해명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이 안에 있는 거죠. 그냥 그 시점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렇게 그렇죠. 개별적으로 돼버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지난 5일 KBS 시청자 청원 게시판에는 재난민을 위한 재난 방송을 하십시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피해 상황, 피해 원인을 반복 보도하는 것은 재난민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재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재난 방송을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300여 명이 동의한 상태고요. 한 달 안에 1,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관련 부서 책임자가 직접 답변을 해야 합니다. 재난민들은 그렇다면 이번 KBS 재난특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셨는지 송수진 기자가 산불 피해를 입은 속초에 가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우리는 피란 나갈 때가 여기서 8시 안 돼서 피란을 나갔는데 그 전에 빨리 그런 얘기를 해줬으면 더 좋았겠지. 아무래도 뭐 연속극이 나오든가 다른 프로가 나올 때 그런 방송을 먼저 화재 방송을 먼저 해주면은 더 좋았겠지요. 우리도 TV 보고 있었지만은 그거를 몰랐어. 불이 난 거는 다른 데서 이제 그 원암내에 불이 났다는 걸 연락을 받고 그날은 좀 바람도 많이 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런 경험을 몇 번을 이제 했었거든. 바람이 많이 불 때는 불이 어디서 어떻게 날아와 가지고 몇 미터씩 날아간다는 거. 그런 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빨리 이렇게 대피할 수 있었던 거예요. KBS나 뭐 이런 방송이 도움이 됐던 거는 아니고. 예, 그렇죠. 그거를 못 보고 우리는 대피를 했으니까. 네, 송수진 기자 직접 주민들 이야기를 들으러 속초까지 갔다 왔는데요.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저희가 갔던 마을이 발화 지점에서 차로 5분 정도 떨어진 곳이었는데요. 그래서 주민들이 가장 먼저 대피를 시작해서 가장 오랫동안 대피를 하셨던 거죠. 그런데 대피하는 과정에서는 사실 재난방송, KBS는 물론이고 다른 YTN이나 다른 채널들도 보지는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당장 이 시뻘건 불길이 점점 더 도심 쪽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TV 볼 경황이 어디 있냐, 라디오 들을 경황이 어디 있냐, 피하기 바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재난방송을 사실 대피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피를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난 초기에 빨리 지금 대피를 하십시오라고 좀 빨리 말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또 지역의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은데 사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아무래도 도심보다는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KBS라면 오히려
그리고 또 재난주간 방송사라면 좀 재난을 선제적으로 좀 앞서서 좀 말을 해주는 것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그 내용을 보시면 전 참 약간 흥미로우면서도 불행했던 게 경험으로 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송을 본 것도 아니고 이제 어떤 다른 경고보다는 여러 번 이 비슷한 일이 겪었으니까 되게 멀리 산불이 옮겨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봤기 때문에 이제 이동하신 케이스예요. 저도 실제로는 사실은 그 바로 인접해 있거나 그 당시에 있었던 분들이 방송을 조금만 더 잘했으면 훨씬 더 잘 피했을 거야라고 하는 건 좀 이상론에 좀 가깝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잠재적 피해들을 예방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는 방향이었던 것은 좀 더 맞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재난방송이 굉장히 잘 돼 있는 나라죠. 거기는 뭐 지진 때문에라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NHK가 재난 주간 방송을 하면서 시스템상으로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상청이나 이런 데서 바로 나오면 그게 국가기관을 거치고 방송사를 거쳐서 모바일 그 휴대폰이나 이런 데까지도 다 연동돼 가지고 한꺼번에 되게 짧은 기간에 정해진 어떤 그 메시지들이 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사실은 우리한테는 많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였던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여러 가지 이제 아까 입장문이나 이런 데서 보지 못한 게 제일 안타까운 건 우리나라 재난 방송의 특징이 대단히 수도권 위주고요. 네, 당사자 위주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건 사고식으로 보도를 해요. 사실 알고 보면 사건 사고식이라는 거 뭐냐면 아주 나쁜 식으로 얘기하면 강 건너 불구경식으로 보도한다는 겁니다. 네. 지금 당장 이분들이 위험하고 이러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라고 보도하기보다 여기에 저런 일이 생겼네요라고 보도하고 있는 그런 형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그런 식의 입장이 나오긴 하지만 그 불필요한 혼란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거기에 당장 상관이 없는 사람들한테 지나친 패닉을 안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좋은 거예요. 그건 필요한 것이지만 실제로 거기에 관련돼 있을 수 있는 사람들, 잠재적 피해자들한테는 되게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이번에 이제 장애인들을 위한 네. 수화 통역이 없었다 이런 지적도 거셌습니다. 네네. 일단은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에서 SNS를 통해서 그러니까 불이 났던 4일날 오후 11시 57분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KBS와 MBC가 수어 통역을 해주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하소연을 했습니다. 장애인도 재난 속보를 듣고 안전해질 권리를 보장해달라라는 이런 하소연을 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전 방송사가 다 안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KBS도 안 했으니 뭐 어디는 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급한 시간에 어떻게 수어 통역사를 이제 찾아서 섭외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자체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재난 상황에서 정보가 정말 이 한 명이라도 구할 수 있는 사람을 못 구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행히 이번에 인명 피해가 사실 더 많지 않고 빠르게 우리가 대처를 잘 했긴 했지만은 이 수어 통역은 정말 생명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걸 빠르게 판단하지 못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요. 기본적으로 최소한 KBS에는 수어 통역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100% 빨리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저는 갖춰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좀 이렇게 법 제도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방송법 안에 장애인 방송을 기본적으로 무조건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모든 방송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비율을 정해서 이제 장애인 방송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장애인 방송이라 하면 자막이나 또는 뭐 수화 통역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3가지, 4가지 정도 되는데 그 방송을 모두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특히 이 재난 방송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시행령에 들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혀 안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의무로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은 KBS뿐만이 아니고 전 방송사가 그러니까 최소한 지상파 3사와 위성방송과 종편 4사 그리고 보도 전문 채널은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안 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언론이 이제 이런 재난 방송에 있어서의 개선점, 특보의 개선점을 좀 이 점만은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점 지적해 주신다면요. 그 인터넷에서 그 네티즌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번 재난 방송에 관련해서도 그런데 기대는 NHK인데 현실은 도쿄 TV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이 도쿄 TV가 어떤 데냐면 지역 방송, 지역 지상파 방송인데 지진 나도 애니메이션 트는 민영 방송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차이가 너무나 크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데 저는 이게 2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사실은 국가기관 방송이라는 명칭이나
재난 주간 방송이라는 명칭은 완장이 아니라 되게 무거운 형벌이에 가깝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자원을 거기에 투여해야만 사실은 수행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명칭을 그냥 어떤 완장처럼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정말로 무거운 어떤 의무로 받아들였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는 사실은 국가가 그런 것들을 부여했다면 거기에 걸맞은 어떤 지원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근데 솔직히 정보 시스템도 그렇게 안 갖춰져 있죠. 그다음에 이것들을 수행할 때 보면 KBS가 어디 가가지고 이제 뭐 말 그대로 정보를 바로바로 받고 그다음에 어디 가서 취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만한 시스템을 완비하도록 해주진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건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KBS도 일부 억울한 측면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실은 도쿄TV인데 NHK로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든 간에. 그래서 전 이 두 부분이 동시에 해결돼야 된다. 다시 말하면 KBS 스스로가 태도를 개선해야 되고 그다음에 국가도 단지 2,500원의 수신료라는 이름만으로 그냥 할 것이 아니라 재난주간 방송이라고 하는 새로운 책무에 대해서 거기에 걸맞은 어떤 시스템을 완비하도록 많이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욱 씨의 쓴소리 KBS를 향한. 뭐 KBS가 지금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다음번에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해처리는 제가 좀 집어넣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강원도 산불에서 드러난 재난방송 특보의 문제점 짚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송수진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